가게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깍두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신만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25년의 끝자락에 만나뵙게 된 깍두기 곽산준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다 고생 많았고, 또 2025년 한 주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이 연말에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 계속 오신 분들은 감히 말씀드리면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부하시는 분들이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칼이 칼을 쳐 더 날카로워지듯이 여러분 덕분에 저도 훨씬 더 성숙하게 되고,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이 조금 더 깊이가 생긴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덕분에 제가 한 해 잘 성장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25년도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없었으면 저도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주 저희 방송을 스폰해 주시는 분은 3.3 캠퍼스입니다. 3.3 캠퍼스가 특별히 무료 진행하는 라이브 강의를 하나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무 광고나 받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무료 강의? 1월 6일 7시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강의인데요. 그동안에 총 1000명이 마감인데 이미 마감이 돼서 추가로 모집을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하느냐? 윤지호. 지금 장안 최고 고수 반열에 계신 윤지호. 네. 윤지호, 팀 윤센, 팀 더 윤센, 윤지호 센터장님, 윤지호 대표님께서 주관하는 강의가 무료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1월 6일 화요일 7시부터고요. 저희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신청을 하셔야 거기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네. 신청만 해도 2026년 유망 섹터의 자료집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폰을 받았는데 윤센님이라면 제가 어떤 저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스폰을 받아도 된다. 제가 추천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잖아요, 윤센 잘하시는 거. 그분이 수륙 양용, 그 다음에 문무경비야.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의도 바닥에 있어 보면 문무경비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이론적인 지식도 있으면서 실전도 잘 해낼 수 있는 이거 두 개를 갖추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보통 이걸 갖추면 그냥 자기 혼자 투자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윤센께서 아무래도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보니 거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히 좋은 뜻만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국 시장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핵심은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이 가격 고공행진의 핵심이다. 네, 어떤 얘기일까요? 반도체 디램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디램 얘기. 일단 지난주 전반적인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되는 거는 토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앞으로 얼마가는 환율이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지금 보시면은 달러와는 98이 깨졌다가 살짝 올라왔습니다만은 최근 흐름은 약세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 약세 흐름에는 엔화가 상당히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데 155엔 중반까지 가던 게 다시 156엔 중반으로 갔어요. 자, 이번 주에 과연 일본 중앙은행과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정말 관심이 갑니다. 얘네는 이제 156.5부터는 이게 조금 기분 안 좋은 숫자일 것 같고요. 제일 원하는 건 155인데 그 155를 이 투기 세력들과의 경합에서 잘 자리 잡게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세게 누르면 155엔을 깨면서 내려가니까 그건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과연 N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는 7위안을 중심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난 주말 흐름을 봐서는 7위안 깨지는 건 원치 않고 7위안에서 좀 있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될지 이번 주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워낙 강펀치 한번 날렸습니다. 훅을 2개 날렸어요. 라이트 레프트 훅을 같이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첫날 30원대, 그 다음날 또 10원 정도 수준의 하락이 되면서 1480원이 순식간에 1440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먹이면 손절매 물량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과정에서 손절매 물량 상당히 나왔겠지만 과연 그것까지 밀어붙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N1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900원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방 더 밀어붙이면. 근데 과연 그렇게 할까? 이쯤 되면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1번처럼 슬금슬금 올라가는 흐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저가 헤드커, 이쪽에 환 헤드커터라면 전략적으로 이번에는 한 번 더 때립니다. 더 때려서 투기 세력들을 박살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거 잘못 깨겼다 죽는다 이런 확실한 트라우마를 남겨줘야 그 다음부터는 말빨에 힘이 쓰거든요. 자꾸 이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너희들 자꾸 이러면 옛날에 맛 좀 봤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요. 만약에 조그만 어떤 사모펀드 같은 데가 이 환을 중심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거는 거의 도산할 수도 있어요. 레버리지 많이 썼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한 번 더 밀어붙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채권은 그 조금 지난 주말 미국 채권 시장은 조금씩 강세를 였습니다. 채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권 그 지난 주말에 비해서 소폭 금리가 떨어졌고 채권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10년물은 4.13에서 4.12, 2년물은 3.51에서 3.48, 네, 1년물은 3.50에서 3.49로 소폭 조금씩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그 금리 인상 이후에 조금 안정될 듯 보이던 일본 금리는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계속해서 상향하는데 환을 어떻게 할 거지? 네. 지금 일본 되게 독특한 상황이에요. 금리도 올리면서 환도 약세인, 환율도 올라가는 아주 좀 웃기는 상황이거든요. 네. 과연 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네. 근데 뭐 그동안에 일본 은행 태도를 보건대 금리 한 번 올렸다가 또 한 번 올리는 것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테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볼게요. 파란의 원자재. 자, 은 가격 미쳤죠. 네, 은 가격 완전히 미쳤습니다. 네. 와, 진짜 이거 차트 한번 보여드리는데 은 가격 완전히 미쳤어요. 지금 77불. 우리 이거 언제부터 50부터 와 세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야? 지금 단기간에 지금 40% 오른 거 아니야? 그쵸? 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금 가격도 4,550불로 순식간에 4,000대 중반까지, 야, 3,000에서 사상 최고치 갑니다 하고 시간을 끌었는데 이건 순식간이네요. 이거는 굉장히 투기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뭐 구리 알루미늄은 저거 크리스마스 때문에 장이 안 돌았고요. 자, 그 다음에 WTI 유가는 꽤 크게 떨어졌습니다. 58에서 56으로 떨어졌는데요. 러우 그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자, 환율이 투기 세력이 제가 이제 투기 세력이 붙여서 올린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투기 세력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환율 더 세게 밀어붙이면 투기 세력 중에 피토하는 세력이 반드시 생긴다. 어떤 자산에도 투기 세력은 붙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투자자들이 본질 가치 분석이 어려운 자산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반대예요. 네. 왜냐하면 방어막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본질 가치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방어막이 생기는데, 본질 가치 분석 없이 그냥 그 줄다리기 하듯이, 그게 선물 같은 게 그런 거죠. 옵션 선물 같은 게 그냥 서로 줄다리기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주식 선물, 주식 옵션 같은 경우는 그 주식 기업이 본질 가치가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 지수 선물 같은 거는 뭐 사실은 그냥 줄다리기잖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데 그거는 정말 투기적인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선수들 빼고는 그 영역에 안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가죠.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막 이렇게 드리는 거는 이게 근거를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근거.
근거를 찾는 거고 근거에 근거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이런 그 본질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데서 투자하는 게 맞다. 물론 이제 난 그거 어려워서 못해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선물을 하든, 그건 이제 선물은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또 다른 영역이 있지만, 선물을 하든 뭐를 환을 하든 주식을 하든 똑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여기서 덜 깨지면서 결국 누적적으로 반드시 벌어서 내 노후를 평안하게 하려면 본질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안 할 거면 사실상은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는 상황이고, 자, 일단 지난주 나온 뉴스들을 보면서 이 뉴스를 우리가 이제 분해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이 뉴스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투자자의 심리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실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또 어제 저는 고도의 반도체 전문가와 함께 잠깐 또 얘기를 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충분히 얘기를 못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팁 하나를 얻어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자, 한번 그것도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P5 라인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지금은 P4까지예요. P4. 그러니까 공장을 해서 그냥 평택 라인 P1, P2, P3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P4 라인을 하다가 멈췄었는데 그걸 이제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장비 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것 외에 P5 라인까지 공사를 재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P5 공사를 위해서 공사 발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공장이기 때문에 그냥 시멘트 철골 세워갖고 시멘트 붙여가지고 올리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반도체 라인만의 특수한 그 건설의 스킴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가스하고 화학 물질을 잘 넣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다 설계를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경제 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P5 라인을 이제는 곧 지을 것이다라고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얘기를 듣고, 야, 드디어 비싸니까 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들면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돈을 더 벌겠네, 이러면은 초중등생이죠. 이름 초중등생이에요. 자, 초중등생. 이거는 자, 한 중고등 정도 되면 어떻게 되면 뭐라고? P5 라인을 지어서 공급을 늘린다고? 그럼 공급을 늘리면 이제부터는 가격이 떨어지겠네. 공급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게 더 이상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중고등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공조공사 추진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가동이 언제 될 거냐 보니까 28년이에요. 28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25년이거든. 물론 이제 26년이에요. 26년에서 27년, 28년에 가동한다고?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란 얘기입니다. 28년을 짓는다는 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P5 라인은 아무 상관없다. 그냥 기사를 만든 거다,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용인 클러스터를 이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한 2년에서 3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가열차게 용인 클러스터를 하면 28년에 빠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늦으면 보통은 한 29년일 것 같고. 자, 그러면 평택 P5 라인은 용인과 어떻게 다릅니까? 용인과 어떻게 달라요? 생각해 봐야죠. 그거를. 용인은요, 생 농지야. 지금 쉽게 얘기하면 농지를 다 개간하고 다 정리해가지고 전력 수급 잡고 이런 모든 걸 잡아가지고 새로 지어야 해. 이게 2, 3년 걸리는데 평택 라인이 28년도 생산 계획이라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요? 생각이 없구나. 얘네들이 생각이 없어. 이 행간에 숨어있는 뒷라인은 제가 느끼기는 생각이 없네. 즉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증설에 생각이 없네. 라는 거지. 아니 기본적으로 수요가 반도체 수요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지난 2년, 22년, 23년 처음으로 이게 이렇게 꺾였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주환 박사님 말에 의하면 꺾였던 게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 제자리로 다시 꺾였던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 폭증에 의한 가격 상승입니까? 공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입니까? 그거부터 빨리 우리가 결정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저희 입장은 증시각도 TV 입장은 이겁니다. 지금은 수요 폭증에 의한 가격 상승이 아니고요. 공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이에요. 그게 더 답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장 한마디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핵심은 공급을 늘리지 않는 것이 가격 고공행진의 핵심이다 라는 거죠. 네. 자, 그겁니다. 지금 그거예요. 수요는 원래 이거야. 수요는 원래 이거라고. 수요는 그냥 원래 이거야. 그러니까 수요가 이게 아니고요. 이거라고요. 이거. 자, 요거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보유 편향이 생기는 순간 무슨 소리야. 야, 각도기 쟤 아무것도 모르네. 아유, 이게 지금 수요가 폭증해서 저런 건데, 아유, 이 바보 멍청이. HBM이 얼마나 많이 지금 하고, HBM에 하다 보니까 D램이 없어가고, D램 쇼티 나갖고 난리 나는 게 이게 수요가 폭증한 거지, 무슨 공급 감소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비트 그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총 비트의 증가폭인데요. 그 증가폭, 수요 증가폭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어. 그냥 똑같아. 예, 이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주환 박사님하고의 대담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유자들은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보유자는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냉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로 살아남으려면 냉정해져야 돼요. 결혼하지 말고. 좋아, 좋은지 알겠어 나도. 근데 냉정해져야 되고. 자, 그러면 사실은 공급을 늘리려면 P4 라인이 있어요. 약간 P5 아직 짓지도 않은 거. 그냥 땅바닥에 있는 P5 라인이고, 그냥 맨 땅에 있는 거고, P4 라인은 이미 건물이 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의 증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인데, 일단, 삼성전자 그 관련 기업들의 언급이 P4 라인에 대한 장비 그 오더는 들어온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주문 사이즈가 좀 크다라는 게 관계 그 업체들의 그 얘기고요. 국내 업체들은 이런 거에 막 갑자기 확, 야,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은 밤새 갖고 하기 때문에 맞춰줄 수 있는데, 해외 그 공급 장비 업체들이 맞춰줄 수 있느냐인데 해외 업체들이 그 정도의 속도로는 못 맞춰주겠다 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P4 라인. 자, 그러니까 공급이 늘긴 늘 것 같습니다. 공급이 늘긴 늘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공급이 느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만약에 20년, 21년에 공급을 늘린 것처럼 공격적으로 는다면 지금 이미 용인에는 포크레인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포크레인 들어가 있어야 되고, P4는 벌써 깔았어야 되고, P5도 지금 곧조 지금 시작했어야 돼. 정말 급하다면, 정말 급하게 늘려야 된다고 판단했다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는 지난 2년간 우리 충분히 당했어. 우리는 지난 2년간 충분히 어려웠기 때문에, 자, 이제는 수요 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거야.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요 업체들을 핸들링 할 거야.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갖고 싶으면 장기 계약을 해. 장기 계약. 필요한 만큼 줄 테니 장기 계약을 해.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그게 어디서 이제 드러나고 있냐면, DDR4가 60달러라는데 나 깜짝 놀랐는데, DDR4 60달러면 얼마야? 6116, 5630. 와, 그게 모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장에 그거 돈 10만 원 하는 거. 이게 소매까지 오면은 한 20만 원 한다는 얘기네. DDR4가. 그죠? 와, 진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60달러 하는데 DDR4를 결국 끝까지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물건 팔아놓고 있고 그래서 부품 쟁겨놔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약 해지 금지 계약을 하자.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수량을 만들어 줄 텐데 이 수량은 절대 캔슬 금지, 수량 변경 금지, 계약 조건 변경 금지, 이걸로 계약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대목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예전에 당했던 트라우마에서부터 그 트라우마를 또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수요업체들한테 확정적 물량을 원하고 있고 너무나 높은 그 수익률을 당분간 좀 더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걸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다음 국면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창신 메모리 등은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창신 메모리를 죽이는 치킨 게임을 안 하기로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때를 기반으로 창신 메모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낸드 가격도 이제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 메모리의 굉장히 빠른 어떤 낸드 시장의 점유율 확대도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엄청난 이익을 낼 것이다. 약 1년, 앞으로도 26년 한 해와 그 다음에 현재 분위기로는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엄청난 이익을 낼 것인데 그 다음에는 그동안 없던 경쟁자들이 새로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가 되겠죠. 그러나 이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EUV 장비가 끝까지 중국에 안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네덜란드가 끝까지 EUV 장비를 중국에 안 넣어주는 걸로 확정을 짓는다면 다음 단계에서도 비교 우위를 누릴 수 있다. 즉 레거시 쪽에서의 점유율은 일부 뺏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우위를 지킬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부적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이런 상황도 좋죠. 예, 더 안 만들고 그냥 뭐 DDR4나 이런 거 DDR5 쪽에서 그 창신 메모리가 점유율 뭐 한 10%까지 올리고 그래 괜찮아 갖고 가. 우리는 쭉쭉 빨아먹을 거야. 이익을 매출 총이익률 70%씩 쭉쭉 빨아먹을 거야. 이러면 이런 것도 뭐 전략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쟤네는 EUV 장비 못 갖고 와서 그래서 미세 공정 12나노 이하는 못 들어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삼성전자가 15만 원 이상을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파운드리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거든요. 파운드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좋거든요.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파악한 정도 수준으로 좋은 것들이 시장에 이제 일반화되면 주가를 한 단계 더 올리는 이슈가 될 건데 장기적으로 삼성이 잘할 거냐에는 의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깜짝 놀란 업계 소식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밸류체인은 관리를 안 해요. 예. 그건 TSMC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TSMC는 수많은 밸류체인들을 잘 관리를 했어요. 잘 관리를 하고 도닥도닥 하면서 충분한 라인을 소위 말하는 자기네 그 밸류체인 업체들이 물고 오는 팹리스 업체들에게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 라인을 미래 성장을 위해서 충분히 공급 라인을 해주고 있었는데 라인 공급을 해주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물 들어왔기 때문에 노져야 된다 해서 그걸 충분히 배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파운드리에서 적자를 흑자로 개선시킬 수 있고 돈은 좀 벌 수 있지만 그럼 주가는 아주 난리 나겠죠. 야, 파운드리 흑자 났어야. 그러면서 역시 삼성전자의 부활, 삼성 파운드리 부활. 자, 이제 TSMC 기다려라. 곧 추격한다. 곧 따라잡는다. 막 이런 뉴스가 막 나올 텐데 TSMC가 70년대부터 여기까지 온 데는 밸류체인에 대한 확실한 동반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 뽑아 먹으려고 동반 성장에 인색합니다. 자, 이것은 TSMC처럼 도저히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함유한 내용이 되겠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나왔을 때 좋다는 뉴스 나올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개욕을 먹을 거거든. 사전에 먼저 하는 거야. 내년도 후반부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사전에 먼저 하는 거야. 한 반년에서 1년 앞서서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삼성전자는 TSMC처럼 관계회사를 충분히 키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좀 길게 보고 포석을 깔아야 돼요. 길게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 그렇게 막 눈앞에 있는 이익 찾으려다가 진짜 망할 뻔한 거 아니야 이번에. 그래서 이제 훌륭한 분들이 들어와서 정상화 시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아니 주주 좀 웃기는 게 미국 같이 주주 자본주의면 주주들한테 돈 줘야 되니까 그렇게 단견으로 보는 게 맞는데 아니 주주들 신경 그나마 삼성전자는 뭐 한 3%씩 배당을 주니까 좋은데 주주들 생각도 안 하면서 무슨 그렇게 단견으로 하지? 좀 길게 포석을 깔고 하지? 그게 이제 저는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남들이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막 부활하고 이제 TSMC 쫓아가고 이제 역전할 수 있다. 이제 역전의 발판을 잡았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은 아이고 또 그러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25년도 말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바뀔 수도 있죠. 뭐 혹시나 삼성전자 관계자분들 중에 이 얘기를 듣고 그래 그걸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매니징하는 쪽에서 장기 인센티브를 줘야 돼. 장기 성장 인센티브를 줘서 아니 난 진짜 웃기는 거 몇몇 업체들은 삼성 믿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싹 들어왔는데 그거 거기서 물고 온 팹리스 작다고 안 해주면 안 되지. 그지? 해야죠. 그래야 성장하죠. 다양한 경험이 축적이 돼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TSMC가 이렇게 강한 것은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훌륭한 업체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훌륭해진 것이고 제일 큰 저가 느끼는 입문을 한 사람으로서 공학도의 세상을 보니까 이번에 가장 놀라운 건 삼성전자가 실리콘 인터포저를 쓸 수 있게 결정을 한 그 행위 난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반도체를 2장 엎은 거거든요. 반도체 밑에 반도체를 깔고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가격이 미치게 올라가잖아. 근데 그거를 그동안의 반도체 논리하고는 전혀 다른 논리잖아요. 그동안 반도체는 충분한 가성비, 성능 대비 가성비가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게 논리였는데 그 논리를 정반대로 비싼 반도체를 만드는 시도를 했잖아요. 저는 이건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고 실습이 있었고 노하우가 쌓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네, 여기 이런 정도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그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하느라 조금 시작이 늦었었는데요. 기다려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연말. 하나 더 빼먹었네요. 오늘과 내일까지만 저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계약이 오늘과 내일까지 오신 분들만 초대 회원이 되십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한국투자증권 본점 영업부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지방에 있는 한투에서 가능하고 저희 회사로 전화해서 780-2522로 전화하셔서 오늘 내일 하실 분들은 예약을 하시면 진행이 되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초대 회원과 창립 회원분들한테는 어느 시점 됐을 때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좋은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네. 현재 추세로 저희 회사가 잘 가면 3, 4년 있다가 네,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기회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연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